안녕하십니까, 정호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사례자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거야. 그것도 꼭 최종에 가서만 떨어지는 거야. 이 사람은 막 속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막 자책감도 들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패닉도 오고 이러면서 이제 상담을 보러 왔는데, 제가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울렁증이 있더라고요. 울렁증. 근데 이 배우들도 말이에요, 카메라 앞에서 울렁증이 굉장히 큰 어떤 난제입니다. 큰 병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뭐 큰 무대에 섰을 때 막 그냥 새카만 관객들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막 노래를 한다든지 연기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울렁증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실력 발휘를 충분히 해가지고 막 박수도 받고 사랑도 받고 본인 또한도 자긍심이 가는데, 제가 이제 사극 출연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수염을 바르잖아요.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니까 되겠지만, 자 카메라 돌았습니다 큐 하면은 자기 대사가 딱 나와야 되는데 그냥 사정없이 떠오는 거야. 이래가지고 붙어있는 수염까지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맨 처음에 보는 사람도 웃기다가 그 울렁증이 있잖아요, 이렇게 전달이 돼요. 왜 하품하면 상대편도 하품하듯이. 그러면 이제 이 그분은 대사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부르셨사옵니까 이건데 그것도 안 되고, 이러니까 대사를 준비해서 대사를 해야 되는 사람은 막 대사가 다 날아가는 거야. 집중을 해도 그냥 시원찮을 판에. 그러면 이제 그 씬이 망가지는 거면 막 그냥 위에 이제 부조에 있는 뭐 감독들이 막 난리가 나죠. 아이 그런 대사도 못해, 대사 한마디도 못해, 수염이나 붙여. 그러면 또 이제 수염을 붙이고, 자 이제 됐어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리는 또 잘해. 큐. 그럼 난 이런 어떤 말 그대로 사연이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 상담자한테. 절대로 떨지 말아라. 그건 네가 극복해야 돼. 그건 돈으로 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안 돼. 지극히 그 무대에는 너 혼자서 있는 거고 네가 그 무대를 다 활용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떨면 안 돼. 그러면 또 떨어져.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오늘 문득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 의연하게 사세요. 떨 것도 없고 괜히 겁먹을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노력을 한 만큼의 대가는 분명히 오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사니까 더도 털도 너무 욕심 부리지도 말고 그냥 좋은 결과를 바라면서 긍정적으로 항상 모든 시험에 꼭꼭 붙는, 합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연자분 모시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인천에서 온 28살 장혜진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 때는 뭐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쇠를 먹어도 소화시킬 나이다. 그 정도로 열정이 있고 꿈이 가득하고 또 이루려는 꿈도 강력히 추진하는 그런 나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렇게 관상을 보니까 우리 장혜진 씨는 두 가지의 성정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남자다움, 네. 하나는 여자다움.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 지을 때 남자답게 결정 지으는 면도 많지만 또한 여성스럽게 감성이 많고 섬세하고 이래서 많이 흔들리는 듯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 거의 맨날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음, 매번 결정할 때도 그렇고 매번 흔들리고 하고도 또 흔들리고 또 결정한 거에서 또 흔들리고, 그래서 좀 질질 끄는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방울을 흔들어 보고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 학교 생활 제대로 잘 못했지? 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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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출석 일수를 이렇게 맞추지 못할 정도로 뭐 몸이 아팠다거나 네. 마음이 아팠다거나 네. 그래서 학창 시절이 많이 힘들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때는 거의 못 나왔어요. 어. 그 중학교 때도 겨우겨우 재운. 본인의 주장과 본인의 생각이 너무너무 확고한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상대편이 본인 어떤 주장과 다르면 싫어하게 되고 불편하게 느끼게 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 네. 그로 인해서 외로워지고 학교 가기도 싫고 몸이 처지고 아프다. 네. 맞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엄마 아버지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불화가 많았어? 방울을 흔들어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저는 좀 엄마 아빠한테서 벗어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좀 감싸려고 하는 거. 근데 어떤 부모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제일 소중하거든요. 근데 장혜진 씨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많이 소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한 3년을 같이 못 있었어요. 저봐. 3년 동안 어디가 있었어요? 저 계속 서울 인천에 있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나와서 혼자서 자취를 한 건가요? 하숙을 한 건가요? 거의 친구 집에서 지나다가 지금은 남자친구 집에 같이 있어요. 아버지 상태가 내가 보기에는 몸이 많이 경직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고개를 가누는 정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사지를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아니신가요? 그 정도라고는 말씀을 엄마한테 전에는 들었어요.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그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희귀병 앓고 있어요. 그럼 그 병은 어떤 상태가 되나요? 그러니까 근육이랑 신경이 다 굳어서 루게릭병처럼 그냥 계속 누워만 계셔야 되는 상태예요. 그럼 집에 그러고 계세요? 네,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냥 누워서 잠만 자는 정도.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기력이 없으신 것처럼 나는 느껴지는데요. 네, 기력도 없고 말소리도 작고 네. 뭐 이 말하는 사람이 귀에다 대고 크게 얘기를 해야 눈을 지그시 뜨시면서 당신의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요? 할머니도 그 정도. 할머니도 그렇고. 네. 그러면 그 두 분을 누가 구안하나요? 받드나요? 엄마가 하고 있어요. 그 보통 일이 아니네. 작년 올해는 나도 가족들과 빠이빠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집안에 슬픈 일이 있으라 하는 이런 운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드리는 건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많이 안 좋으시라는 올해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빠가 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본인은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듣고 가슴은 아파하면서 달려가지 않는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왜? 보기가 싫어요? 뭔가 그 집에 들어가면 항상 뭔가 좀 답답해요. 음, 깝깝하고 뭔가 갇힌 느낌이 들고 음. 보러 가서 잠깐 보고 오는 건 그렇다 치고 거기서 옆에서 평생 살자니 제가 답답하고 그래서 좀 나 장혜진은 어려서부터 마음의 병이 있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본인은 성격이 계속 편안하게 가다가도 쿵 떨어지거나 편안하게 가다가도 확 올라가거나. 네. 그래서 본인이 성격이 바라잖아요. 성질 부리잖아요. 네. 아무도 못 말려요. 엄마 아빠도 못 말려요. 막 난리를 치네. 최근 들어 더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그런 어떤 흥분하는 모습을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의 행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안 하고는 싶은데 뭔가 좀 한번 확 올라오면 그때부터 정신이 딱 그때 화냈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흥분하잖아요. 다 도망가야 돼요. 그래야 본인도 가라앉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늘 피했던 것 같아요. 더 화내기 전에. 나 장혜진은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맞아요.
그리고 천지사방이 다 막혀 있는 듯 느껴져서 내 마음 아무도 몰라. 말하기 싫어. 건드리지 마. 글쎄 내버려 두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의 주인공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하는 일도 특별하게 무엇을 하는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떤 일 하시나요? 지금 직장이 안 구해져가지고 응? 한 4개월째. 직장에 가면 뭐하니? 자꾸 나오는데. 맞아요. 1년을 항상 못 채우고 나와요. 그것도 곱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업고 나와요. 업고 나온다고? 네, 그동안 참았던 거 다 얘기하고 나와요. 그럼 그 어떤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좀 디테일하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한 6개월을 하고 원래 1년을 채우고 나올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다가 못해서 그냥 그 원무과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과에 있는 그 계장님한테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냥 사직서만 드리고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둬야 될 것 같다 했는데 계장님이 갑자기 그 팀장님 말씀을 듣고 오시더니 니 내 때문에 그만둔다며 그럼 얼굴에 대놓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고 나왔어요. 그럼 그거는 상대도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달리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있잖아요. 굉장히 힘이 강한 에너지예요. 왜? 그대로 되니까. 말은 씨예요. 씨를 땅에다 뿌리거나 공기에다 뿌리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싹씨 되고 그리고 나무가 되고 아름드리가 나면 안 좋은 말일수록 나를 덮쳐버린다. 그러면 되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응? 나는 올해도 이별을 겪어야 돼요. 사실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남자와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있어요. 일단은 성격도 너무 안 맞고 생활하는 그 관념도 너무 안 맞고 뭔가 저는 이렇게 해야 되면은 남자친구는 하지 말라. 일단 좀 지켜봐라. 주의하고 지켜보고 나서 해도 되니 해라는데 저는 일단 해갖고 나서 해야 되는데 못하게 계속 막으니까 계속 얘 옆에 있으면 뭔가 막히는 느낌이 들고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옆에 있어야 되지? 약간 그런 생각이었어요. 사실 지금은 남자와 함께 해야 될 시간이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자격증. 본인은 자격증이 있나요? 한 5개. 뭐가 있나요? 간호조무사랑 요양보호사랑 병원 코디네이터랑 의료건강 코디네이터, 운전면허증 있어요. 그럼 좋아요. 본인에게 맞는 것을 내 느낌으로 말씀드릴게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강하면서도 여리고 강하면서도 섬세하고 그로 인해서 아니야! 그랬다가도 다시 돌으면 알았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앞으로 운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도 놀랬어요. 그대의 어떤 팔자를 보고 이 사람은 어렸을 때는 암흑이에요. 허나 지금도 어리지만 30대부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빛 속에서 사는 주인공이라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본인의 인생을 지금 잠깐 힘들고 어둡다고 못 견뎌 하시나요? 답답해서 그냥 뭐가 그렇게 답답해? 모르겠어요. 뭔가 되는 일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 조무사 일을 하다가도 사람한테 너무 대여가지고 마지막에 나올 때 그거 계속 가두게 돼요, 절. 사람한테 대는 것은 지금 그 간호조무사나 이런 뭐 요양보호사나 이런 일 외에도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일 속에서 인간들끼리 서로 다툼을 하고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을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어떤 것에도 본인이 적응을 못한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또 할 일도 없다? 생각 이런 생각에 동의하시지 않나요? 동의해요. 어? 내 얘기 잘 들어. 장혜진 씨, 네. 장혜진 씨는 그 성격 가지고는 앞으로 어떤 인생 속에서 어떤 생활도 힘들어요. 응? 본인이 고쳐 나가야 되는 거야. 더욱이
운이 이렇게 좋게 들어오고 있는데 본인이 자꾸 손으로 막 손사래를 치고 백길로 걷어차가지고 내치는 형국이니 좋은 운이 들어와도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좋은 운이 들어와도 누리지 못하니 답답함만 더 가중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장사나 사업을 하면서 본인 인생 속에서 빛을 내야 되는데 31살만 되면 벌써 돈운과 명예운과 직업운과 합격운과 승진운과 결혼운과 문서운이 가득한 운이 문을 활짝 열게 된다. 좋아? 그럼 웃어. 왜 이렇게 웃음을 참어? 근데 그냥 이렇게 좋아하고만 있지 말고 본인이 이제부터는 선택을 해야 되겠어. 무엇으로 내가 씨를 뿌릴 것인가? 간호조무사로 씨를 뿌릴 것인가? 요양보호사로 씨를 뿌릴 것인가? 간호조무사로 씨를 뿌린다면 내가 거기에서 밑거름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트레이닝 받고 뭐 나중에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장이 될 수 있고, 그죠? 네. 그리고 뭐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야. 여러 가지로 그런 아픈 환자들을 구안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로 내 노하우를 다 축적하시며 요양보호사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장이 될 수 있는, 이렇게 10년 안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어떤 사업이나 장사 속의 사장이더라. 지금 자격증 하나 준비하는 게 있는데 뭐죠? 보험 설계사. 본인 보험 설계사 못해. 보험이 그렇게 쉽게 체결이 되고 도장이 이렇게 딱 도장 찍게 되면 누구나 다 보험 설계사 하세요. 보험 설계사 어려워요. 우리 장혜진 씨도 성격이 급하잖아. 네. 응? 저 이거 해야 돼요? 아우, 하시면 좋죠. 생각 좀 해보고 올게요. 또 와가지고 저기요. 그러면 올 때마다 본인의 표정은 변할 거야. 오지 마. 안 해도 되니까. 본인이 그렇다는 거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케어하면서 그리고 내 어떤 자리를 분명히 빛내고 찾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라. 그래서 그런 어떤 보험 설계사보다는 병원 쪽에서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인생은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훌륭한 운까지 와 있으면 금상첨화다. 자신을 가지세요. 네. 이제부터 울지 말고 울분을 토로하지도 말고 막 육두문자도 날리지도 말고 눈에서 불똥 튀기지도 말고 항상 편안하게 어디 가서도 적어도 3년 동안은 견뎌내야만 거듭나고 그것이 어떤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명심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훌륭한 운이 빛을 발해 본인은 30대가 너무너무 훌륭했고 30대를 통해서 인생을 다시 보는 눈과 마음으로 40, 50대에는 더더욱 빛났다. 더더욱 바빴다. 그래서 나는 우뚝 섰다 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네. 이 점을 명심하셔서 네. 분명히 돌아오는 내 후년에 이 운을 분명히 내 소나기에 거머쥐고 우뚝 서셔서 본인의 인생을 잘 풀어나가는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인간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 정말로 정말로 긴장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성공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런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 누가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었나요? 저희 이제 오빠가 먼저 스스로 떠났어요. 그런 네. 너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도 자해를 해서 응급실에도 갔다 오고 왜 본인은 자꾸 그렇게 무서운 생각을 하세요?